통증왕 최봉춘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외부 활동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안 하던 운동도 하고 뭐 등산도 다니고 여기저기 산책도 다니다 보니까 무릎도 삐그덕, 허리도 삐그덕. 뭔가 여기 목 쪽도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도수치료 그래서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준비한 주제는요. 도수치료 이렇게 받으세요 입니다. 자,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저는 저번에 아무래도 이제 이 세연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정확하게 사실 진단도 받고요. 진짜 뭐 엑스레이도 찍고 그 다음에 뭐 일자목이구나 이런 걸 진단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그냥 마사지와는 다르구나를 정확하게 느꼈거든요. 자, 정확히 그러면 도수 치료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도수 치료는 마사지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마사지라는 것은 이제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근육이 경직된 것 같다 풀어주는 게 주목적인데요. 네. 도수 치료라는 것은 근육을 이완해서 근육을 오히려 강화하는 운동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름이 도수가 무리 도자에다가 손수, 즉 전문 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이용해서 치료하는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바로 도수 치료인데요. 네. 도수 치료는 이제 우리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 뿌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카이로프랙틱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카이로프랙틱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뿌리 같은 게 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손으로 막 치료하는 여러 가지 정골요법도 있고요. 또 뭐 중국의 정골요법이라죠. 손으로 뭐 뼈를 막 이렇게 맞추면서 하는 그런 요법들.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도수 치료의 일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를 응용을 해서 기초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도수 치료입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는 이제 전문 선생님이 환자에서 진단을 내려야 되죠. 사실은 미국의 카이로프랙틱이라든지 중국의 정골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부터 내려왔던 여러 가지 의술에 대한 그런 전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거를 응용을 해서 환자들한테 적용을 해서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문의가 환자를 이렇게 보고 진단을 다 내립니다. 그래서 네. 그거의 진단에 따라서 처방을 내서 도수치료사가 하게 되는데 손상된 관절에 이제 어떤 뭐 각도라든지 우리가 측만증이 있으면 삐뚤어져 있고 이걸 회복해야 되고 무릎이라든지 발목 같은 데 손상을 받은 경우 허리가 삐뚤어져 있는 경우 목이 삐뚤어져 있는 여러 가지를 잘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정상적인 범위로 만들어 주라고 우리가 치료사분한테 서로 상의해서 만들게 되면 이제 그분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도수치료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도수 치료사 분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사람마다 아무래도 이제 부위별로 그리고 네. 또 통증도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도수 치료를 받을 때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물론 이제 당연히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이제 증상, 그다음에 또 같은 증상을 해도 근력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또 남자냐 여자에 따라서 근육량이라든지 척추 모양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에 맞는 것에 맞춰서 어떤 강도라든지 세기 그리고 어떻게 횟수를 이렇게 해야 될지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를 하기 전에 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검사하나요? 네, 이제 되게 우리가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프신 분들 병원에 오시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론 어디가 아픈지, 네. 어떨 때 아픈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환자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진단 내리는 첫 번째 기준이고요. 어디가 굽어져 있는지 이런 걸 딱 보면 저희가 참고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척추 기둥이기 때문에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척추의 모양을 전체적으로 봐서 목이 등 틀어져 있나, 목이 굽어져 있나, 허리가 측만증이 있나, 골반이 틀어져 있나 이런 걸 다 전반적인 검사를 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좀 더 자세히 그 부분을 보고 문제가 있는 것을 찾으려면 이제 MRI 같은 거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의 정도나 이제 증상의 원인들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내린 다음에 그 사람에 맞는
측만증이 심한 사람은 측만증에 대한 척추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이쪽이 강한 근육이 있는 데는 좀 네. 약하게 해주고 늘어나 있는 근육을 좀 강하게 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도수 치료를 진행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받았을 때 진짜 저도 잘 몰랐는데 전 일자목이라는 얘기도 좀 충격이었고요.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뭐 당기는 운동을 해야 된다든지 미는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원장님 그때 도수 치료를 받았을 때 뭔가 강도가 제가 생각한 것처럼 막 우두둑 소리가 나고 막 뭔가 이렇게 되게 자극적이지 않고 제 나름대로 좀 은은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도 저처럼 동일하게 뭔가 소리가 나고 뭔가 몸이 막 과도하게 틀어져야지만이 좀 시원하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건 좀 어떤가요? 네, 뭐 간혹 이제 뭐 우리가 관절 같은 경우를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관절이 지나가면서 툭툭 소리가 날 수도 맞아요. 있고 그렇죠. 네. 어깨 관절이나 목 관절. 그러나 이 관절에 나는 그 소리를 세게 해서 소리를 탁 나게 하고 그거 소리를 내게 해서 관절이 틀어진 게 탁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목이나 이런 허리나 이런 데서 틀어서 탁탁 소리가 나고 뭐 이러는 것이 환자분이 정말 시원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제대로 틀어진 게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내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소리가 나고 소리가 나는 거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우두둑 뭐 이런 소리를 일부러 그거를 해달라고 그러거나 그거를 지향을 하고 그걸 자꾸 찾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뭔가 세게 해서 뭔가 이렇게 꽉 그냥 센 느낌을 받는 것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단을 내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세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사람들한테 필요 없고요. 필요한 것만 탁탁탁 하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완된 거를 좀 더 이렇게 수축 있게 하고 과한 거를 좀 풀어주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죠. 소리가 나는 건 절대로 꼭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소리 나는 걸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전문가 선생님이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만 처방이기 때문에 좀 약하다고를 느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세게 받았다는 느낌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 도수를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몸살 나듯이 아팠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도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교정이나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이 처음에 탁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교정이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피곤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엔 그럴 수 있군요. 그것이 좀 지나면서 몸에 안정되면서 아주 좋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도 이제 도수 치료를 받을 때 좋았던 점이 선생님께서 근육이 이완이 되니까 다음날 아플 수도 있어요 라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굉장히 시원했고 만약에 받을 때 좀 생각한 것보다 아프다 그러면 선생님께 충분히 얘기해서 약간의 강도는 조절할 수 있으니까 도수 치료 받을 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도수 치료를 받을 때 이제 주의해야 될 건 이제 무조건 우리가 온몸 도수 치료만 확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단 도수 치료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상당히 많은 경험, 한 10년 이상 되는 경험을 갖고 많은 분들을 도수 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는 플랜이나 이런 것들이 환자가 오시면 그 증상을 보고 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고 무조건 허리가 원인이다. 무조건 허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무릎이나 발목 아픈다고 해서 발목이나 무릎만 계속 맞추고 그러진 않아요. 목이 아프지만 결국 발이 잘못돼갖고 목이 아픈 경우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발이 아픈 사람들은 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발이 삐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부터 시작을 하느냐는 이제 선생님이 어떤 받은 교육과 거기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를 여러 군데를 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척추를 다 찍어본다 그랬죠. 네. 그 사람 허리가 아픈데 목이나 이런 데 다 봐야 되고요. 목이 아프다 그러지만 허리, 골반을 다 봐야 되고 발도 봐야 돼요. 그 부분들을 다 맞춰가면서 해야지 목이 다 똑바로 서듯이 우리가 한 부위만 아니라 여러 부위를 같이 동시에 치료를 해서 전반적인 근골격계의
균형을 잡아줘야지만이 저기 말단에 있는 발목의 통증이 좋아지게 되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치료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서 치료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여기 아픈데 왜 여기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뭐냐 의심이 있으시면은 우리 치료사분이라든지 원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치료하는 걸 서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 하시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더욱더 치료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 도수 치료는 굳이 뚜두둑 소리가 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 중요한 사실 체크하셨죠? 저희 통증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은 꼭 댓글로 많이 질문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앞으로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